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이번 영상은 4단원 첫 번째 N분화학인데요. 주제는 동적 평형이지만 오늘은 동적 평형까지 나가진 않고 정반응과 역반응, 가역반응과 비가역 반응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반응과 역반응은 화학 반응식에서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화학 반응식에서 오른쪽 화살표 방향으로, 즉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되는 반응을 정반응이라고 하고요. 왼쪽 방향으로 진행되는 반응을 역반응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암모니아 합성 반응을 예시로 가져왔어요. 우리가 1단원에서 많이 봤던 반응식입니다. 질소와 수소가 반응하여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반응인데요. 가운데를 보면 화살표가 양방향으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양방향 화살표가 많이 사용이 될 겁니다. 양방향 화살표가 사용이 됐을 때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을 정반응, 왼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을 역반응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 화학 반응식에서 정반응은 암모니아의 합성, 역반응은 암모니아의 분해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이런 식으로 양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반응들은 한 방향으로만 진행이 되고요. 또 어떤 반응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양방향으로 진행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반응들을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구분을 하거든요.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가역 반응이라고 하고요. 역반응이 일어날 수 없는 반응을 비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정의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면요. 가역 반응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 비가역 반응은 정반응만 진행되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주어진 반응을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으로 구분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떤 얘들이 가역인지 비가역인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에 자주 나오는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의 예시들을 알려줄게요. 화학 반응식도 같이 써드릴 테니까 보면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볼 가역 반응은 상태 변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태 변화는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기체에서 고체로 이와 같은 변화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상태 변화는 물의 증발과 응축입니다. 액체 상태인 물이 기체 상태인 수증기가 되는 증발, 기체 상태인 수증기가 액체 상태인 물이 되는 응축, 이 말도 같이 알아두세요. 두 번째 예시는 용해와 석출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용질, 용매, 용해, 용액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용질은 녹는 물질, 용매는 녹이는 물질, 용해는 용질이 용매에 녹는 현상, 용액은 결과로 만들어진 혼합물이거든요.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용해와 석출은 용해는 고체 물질이 액체 용매에 녹는 현상, 석출은 녹아있던 고체 물질이 다시 액체 용매 밖으로 빠져나오는 현상이에요. 이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작성해보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체 상태인 염화나트륨이 수용액 상태인 염화나트륨이 된다. 즉, 정반응이 용해에 해당할 거고요. 수용액 상태의 염화나트륨이 다시 고체의 염화나트륨이 되었다. 이건 튀어나오는 석출이 되겠네요. 세 번째로 볼 반응은 수화물의 생성과 분해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수화물은 물과 결합한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문제에 출제되는 예시로는 염화 코발트 6수화물과 황산구리 5수화물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준비한 반응은 황산구리 5수화물의 생성과 분해입니다. 반응물을 보면 황산구리에 5개의 물이 달라붙어 있는 게 보이죠? 이런 물질을 수화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물질의 이름을 읽을 때에는요. 앞에 있는 이온결합 물질의 이름 있고 뒤에 몇 수화물이라는 말까지 같이 붙여주면 돼요. 그럼 얘는 황산구리 5수화물 이런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정반응을 보면 황산구리 5수화물에서 물 5개가 떨어져 나오고 있죠. 정반응은 황산구리 5수화물의 분해가 되는 거고요. 역반응은 황산구리 5수화물의 생성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볼 가역 반응의 예시는 석회동굴, 종유석, 석순의 생성입니다. 이거는 화학 반응식도 꼭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반응물을 보면 탄산칼슘, 이산화탄소, 물이 있고요. 생성물에는 탄산수소 칼슘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반응식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바로 물질의 상태입니다. 처음에 탄산칼슘이 고체 상태로 나와 있잖아요. 탄산칼슘은 원래 물에 녹지 않는 앙금입니다. 근데 생성물을 보니까 상태가 뭐로 표현이 됐어요? 수용의 상태로 표현이 됐죠. 즉 물에 녹았다는 겁니다. 언제 탄산칼슘이 물에 녹냐?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물에는 탄산칼슘이 소량씩 녹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정반응과 역반응 중에서 누가 석회동물의 생성인지 알겠어요?
석회벽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물이 석회벽을 때려요. 그러면 석회벽이 녹기 시작하면서 탄산수 칼슘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서 동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을 때는 정반응이 석회 동굴의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때 석회 동굴이 만들어질 때 탄산수소 칼슘, 물에 녹아있던 탄산수소 칼슘이 다시 탄산칼슘으로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유석과 석순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반응식이 나오면 정반응에선 석회 동굴이 만들어지고 역반응에서는 종유석과 석순이 만들어지는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가역 반응의 정리가 끝났으니까 비가역 반응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역 반응의 종류는 크게 우리가 네 가지를 공부를 할 건데요. 첫 번째 예시는 연소입니다. 연소라는 게 뭐예요? 물질이 산소와 반응하여 빛과 열을 내며 타는 반응, 이게 연소거든요. 선생님이 준비한 연소 반응의 예시는 메테인의 연소인데요. 메테인이 연소돼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만들어지는 반응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수증기의 상태가 액체로 표현될 때도 있으니까 그때그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비가역 반응의 예시는 중화 반응입니다. 근데 모든 중화 반응을 비가역 반응이라고 하지 않고요. 강산, 강염기의 중화 반응을 비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보면 HCl 강산 있고 NaOH 강염기가 있네요. 그러면 이때 일어나는 중화 반응은 비가역 반응으로 분류를 해요. 중화 반응 자체가 역반응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역반응이 일어나긴 하지만 역반응이 정반응에 비해서 너무 느린 속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강산, 강염기의 중화 반응 또한 비가역 반응으로 분류를 해줍니다. 세 번째 비가역 반응의 예시는 기체 발생 반응인데요. 여기에서 발생이라는 말은 없던 기체가 새롭게 만들어졌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예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탄산칼슘과 묽은음산이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상황, 금속과 묽은음산이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만들어지는 상황, 둘 다 기체 발생 반응이기 때문에 비가역 반응으로 분류가 됩니다. 마지막 비가역 반응의 예시는요, 앙금 생성 반응입니다. 앙금 생성 반응, 중학교 2학년 이후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화학 반응식을 보면 앙금 생성 반응인지 아닌지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수용액 상태의 이온결합 물질이 있었는데 하나의 고체가 만들어졌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앙금 생성 반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겨주시면 돼요. 앙금 생성 반응 또한 역반응이 일어나긴 하지만 너무 느린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가역 반응으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정반응과 역반응, 가역반응과 비가역 반응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여기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가역반응과 비가역반응의 예시만 정확하게 외운다면 틀릴 일이 없거든요. 선생님이 정리해준 예시 중심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